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여러분, 제 채널의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저한테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 채널에서 또 보고 많이 도움이 됐다, 감사한다라는 서로 감사한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몰랐는데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을 볼 때는 좀 뭉클합니다. 제가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솔직히 좀 영상이 최근에 많이 뜸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영상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좀 찍고 싶은 영상 진짜 많은데 그렇습니다. 찍으려면 새벽이고 떠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제가 맨날 ASMR로 올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애기를 빨리 타닥타닥해서 재워놓고 오늘은 찍고 있는데, 제 댓글은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댓글보다는 좀 질의가 많아요. 상품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부터 이런 것도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안 읽으시는 분도 있어서 똑같은 질문을 한 영상에서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댓글을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 댓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댓글을 달면 한두 줄로 요약하는 댓글 거의 몇 개 없고 거의 이만큼씩 적어서 올리죠. 제가 아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리지만 또 변경되었거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확인을 하고 올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댓글이 바로바로 달리진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게 적다 보니까 말을 좀 집중해서 적어야 돼서 일과 시간 중에 잠깐 적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적을 수 없어요. 댓글 하나 다는데 몇십 분이 걸려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다는 댓글이라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제가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답만 탁탁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상담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댓글로 A, B 있는데 하나만 골라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댓글을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 영상 중에 그 4번 은행원이 알려주는 종잣돈 만들기 적금 가입 상품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 찍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를 좀 증폭시켜서 출력을 좀 잡았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이때는 편집 기술이 별로 없을 때라서 편집 기술이 굉장히 없을 때라서 좀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어서, 소리가 작다, 들려야 듣지 막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는데 소리가 좀 작은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재워놓고 찍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디서 찍으면 조금 더 잘 나올까 라는 생각으로 주방에서 찍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영상 들으면 자장가 수준, 난 이거 보면서 잔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고, 하나도 안 들린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20년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예금이랑 연이율을 알아봤는데 그냥 좀 다른 나라의 금융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댓글을 또 다 알아보고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같은 적금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그 이상 기간 동안
돈을 넣어두고 계약 기간 후에는 10%의 마진을 더 덧붙여서 준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종잣돈 만들기를 하고 계신답니다. 1년 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5개월 전이니까 7개월 뒤에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러시아는 세금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참,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 중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널이 좀 많이 커지면 세계의 은행들을 비교해보고 좀 이렇게 탐방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러시아 적금을 한국에서도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 아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이 좀 힘들다고 하네요. 통장 쪼개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균한님께서 한 달 전에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월급 통장은 기업은행, 그리고 비상금은 더스CMA를 사용하는데 1금융권에 할지 2금융권에 할지 고민입니다. 추후 적금을 이용한 예적금 담보대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금융이 나을까 2금융이 나을까요? 질문 하나, 그리고 풍자 돌리기에 대한 견해도 하나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선 적금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금 담보대출은 1, 2금융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가 적금이기 때문에 크게 신용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적금 안에서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신용대출 같이 신용도가 들어가는 대출 같은 경우는 무조건 1금융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대출 사용 기간에 따라 대출이 나은지 해지가 나은지 봐야 돼요. 적금을 넣은 지 얼마 안 되었고 기간을 길게 써야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적금이 만기가 가까워 오고 사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잠깐 예금 담보대출을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금 금리가 2%다 하면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략적으로 한 1.5%가 더해져서 한 3.5% 정도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금리는 금리가 플러스 되는 건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풍자 돌리기는 매월 적금을 넣어서 그 복리 효과를 누리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솔직히 이렇게 번거롭게 풍차 돌리기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가 계속 매달 뭐 이번 달은 2%인데 다음 달은 2.2%, 다음 달은 2.4% 막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낮은 금리로 1년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씩 넣어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매달 적금을 계속 붓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래는 금리가 조금, 예금 금리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풍자 돌리기를 하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풍자 돌리기로 적금을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방법이든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 적금을 좀 빡세게 부어서 큰 금액을 좀 넣어서 빨리 예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돈을 굴리시는 게 좀 자산이 늘어나는 느낌도 나고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목소리 좋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스파크피님, ASMR 굿굿 감사합니다. 채널 전환해야 되나요? ASMR로. 그리고 1금융이랑 2금융이랑 좀 금리 차이가 있나요? 하셨는데, 차이가 있을 때도 있고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금융이 대출 금리가 높은 만큼 예금 금리도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강혜원님이 예전에 달아주신 댓글인데, 100만원으로 적금 2개 청약 1개 이렇게 들고 싶은데 분산할 때는 같은 은행 3개 할까요?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할까요?
은행은 급여가 들어오는 신원으로 하려고 했어요. 급여를 신원은행으로 받으신다고 하셨었어요. 금리나 특정 이유로 타은행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곳에서 거래를 해야지 거래우대,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또 거래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목적에 따라 비율을 잘 나눠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청약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따른 최소 금액과 기간을 잘 맞추시고 적금도 중기, 단기 자금을 잘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거래를 나눠서 해야 될까요? 한 군데 몰아서 해야 될까요? 이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도 막 댓글을 달아놨네요. 요즘 계속 특판 금리가 걸리고 있어요.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적금 일반적으로 최대 몇 년까지 적금할 수 있어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5년까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길게 안 넣잖아요, 적금을. 그래서 보통 길어야 3년이고 대부분 최저 6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많이 하는 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가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만기가 없이 그냥 적금을 꾸준히 그냥 쭉 넣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청약 목적이 아니라도 그냥 청약은 만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청약이 다른 것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기간을 길게 넣으실 거면 청약 짧게 관리해서 예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좀 하고 싶으시면 적금 예금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청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청약 괜찮아요. 금리가 높아서. 그래서 청약 목적이 아니라 적금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금리 상승기이다 보니까 긴 것보다는 짧게 자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출시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점도 항상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적금을 해야 할까요?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14번 적금 만기 그 후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또 그런 투자형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김선영님, 1000만원 종잣돈을 목돈 분리하고 싶은데 1000만원을 한 개 예금으로 넣을지 아니면 300씩 나눠서 넣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보통 은행 예금 특판 금리는 1000만원부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쪼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한꺼번에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성욱님, 종잣돈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들림이랑 결혼하기. 만 18세 학생입니다.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나요? 통장 만들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제 영상 첫 번째 영상에 보면 나오죠. 통장 만들러 가는 거. 근데 이분은 만 18세라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그 사이에 있어서 되게 모호해서 댓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 상품이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나가면 되고, 투자형 상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정 성인이 되어야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항상 확인을 하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래은행에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 은행은 방문 없이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잠이 온다는 댓글이 많네요. 그리고 의외로 예금자보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올라와요. 김서희님, 예금시 1금융 은행이던 2금융 저축은행이던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나요? 5천 보호가 한 은행당인가요? 한 개의 상품당인가요? 현금 10억을 원금 손실을 방지하려면 5천만원씩 20개의 은행에 각각 힘들게 가입 후 관리해야 하나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 1년 단위로 예금을 계획하고 있어요. 원금과 이자 보호 안전성이 우선이라 팁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별 1인당 원리금 합산 5천만원까지입니다. 원금이 아니고요. 원금이자 합산이고요. 만약에 예금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금리는 예금 가입할 때의 금리가 아니고요. 이제 고시금리, 그 예금의 그런 평균금리 같은 그런 고시금리, 약정금리가 아니라 그런 금리를 계산해가지고 드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융기관 20개 또는 명의분산 후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 가족당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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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원 해서 그러면 한 군데 2억씩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개 금융기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원리금 합산이기 때문에 보통 5천만 원으로 하는데 특정 금융기관이 불안하면 5천 미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4,800만 원이라든지 4,5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곳이면 큰 금액으로 하셔도 되고 또 쪼개면 가입이나 만기 관리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이랑 예금융이랑 섞어서 거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금융회사가 뭐 망하거나 쉽게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예전에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든지 실명 거론하기 좀 그런가? T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D종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래도 조심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식을 하고 싶은데 CMA 통장은 뭔가요? 이게 관련이 있나요? 주식과 관련된 기초를 설명해 주신 영상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주식은 하고 싶은데 저도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해보진 않았고요. 제가 증권사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성님. 그리고 제 영상에 CMA 관련 영상이 있죠. 그리고 토스 리뷰나 카카오 리뷰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금 만기 이후에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예금 만기 이후 영상은 제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고 주시면 되고 부터 안 들려요. 뭐가 들려야 되지? 이런 댓글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그래도 좀 영상 내용과 관련된 댓글들은 대충 쭉 한번 훑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전 그걸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메일이 또 환보달이에요. 메일은 또 이만큼, 저 댓글이 이만큼이면 메일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은 진짜 막 한 달, 2달 만에 다 보내드린 분들도 있고 한데 다 회신을 주셨어요. 감사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줄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런 메일들도 있었는데 다음에는 메일 내용들을 또 가지고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도 그렇고 매일 어제는 반팔 입었는데 오늘은 다시 외투를 꺼내 입어야 되는 그런 기묘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환절기에 감기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다음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